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시시한가. 오늘도 신민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저보다도 먼저 미무수아 님이 유튜브로 신민아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로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무료 급식소가 줄어서 노숙인이나 형편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밥을 먹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급식소의 문턱이 좀 높아져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한겨레 신문 그 보도에 따르면요, 서울역 인근에 있는 따스한 체험터 무료 급식소가 그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왜 우리 교통카드처럼 이렇게 찍는 형식으로 카드 회원증을 최근에 도입을 했는데요. 대개 노숙인들은 사실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는 명부가 의미가 없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만든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카드를 발급을 받으려면 사진도 찍어야 하고, 그리고 노숙인 지원센터 이용 기록이나 어떤 면접을 통해서 그 서울시 그 노숙 이력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도 그 또다시 노숙인이란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도 약간 인권 침해고 또 노숙인들에게 또 낙인을 찍는 일이라는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노숙 이력을 솔직히 알리기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확인 절차를 꺼려서 결국은 또 식사를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휴대전화도 없는데 또 하나의 신분증을 만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것도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안전 때문에 시작한 거지만 네. 결국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밥 한 끼라는 것이 정말 뭘까 지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증명까지 해야 된다면 정말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특히 요즘 같은 감염병 시대에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는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방역에도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이런 방식이 조금 더 섬세하지 못했다고 보긴 하거든요. 우리가 약간 타인에 대한 상상력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어디 회사에 이력서 낼 때도 보면 뭘 꼭 부끄럽게 살아서가 아니고 네. 사실 몇 줄로 요약된 이력서 남 보여주기 꺼려 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뭐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각자 보호받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너무 거칠게 다룬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물며 노숙하는 거 증명도 하고 면접도 보고 뭐 그러니까요.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 이건 어떤 밥 한 면에서 끼를 먹기에 너무 힘든. 그렇죠. 밥 한 끼 먹으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수치를 증명하는 거나 예. 마찬가지인데, 근데 또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네. 식사를 어떻게 하실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고민이 그렇죠. 되네요. 예. 급식소 문턱이 높아진다면. 예, 그래서 이게 계속 밥 드시기를 꺼려하시고 그냥 굶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보면 이건 다 우리 사회의 손해 아닐까요? 예. 오히려 이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보니까 노숙인들도 무료급식소를 이용을 하지만 쪽방촌 있잖아요. 예. 거기 사시는 분들도 무료급식소 이용을 많이 하신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부엌이 없잖아요. 네, 쪽방촌에. 맞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인근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상은 무료급식소를 찾기 힘들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보완해야 한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시를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이전에 읽었던 시와 좀 다르게 곰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곰곰 읽어보셔야 돼요. 그 김은지 시인의 머핀이라는 시를 들고 왔는데요. 제목은 전혀 생뚱맞은 느낌이 드는. 머핀 아시죠? 제가 알죠. 좀 가면 이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케이크 같은.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시에서 사실 세 명이 등장해요. 세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 읽기 전에 어떤 공간을 떠올려 보시는데 네. 그게 인사동의 한 갤러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네,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거린이 등장을 하고요. 예. 둘째는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한 미술 작가가 나옵니다. 작가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둘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나오거든요. 아. 예, 이렇게 세 단계로 약간 나눠서 한번 시를 읽어보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아마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은 신가 보다 미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저희 자세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전문 낭독 전문 낭독인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이 부탁드립니다. 예. 머핀 김은지. 갤러리에 들어온 거린이 머핀 하나와 방울토마토 한 움큼을 가방에 쑤셔 넣는다. 손에는 김밥 서너 개를 쥐고 사람이 드문 쪽으로 간다. 민트색 나무 그림을 마주하고 김밥을 우물거리다가 우물거리지 않는다. 두 개째 김밥을 입에 넣은 그가 나가고 나무 그림을 그린 작가는 그가 있던 자리로 가서 자신의 그림을 본다. 유명한 배우가 동행과 걷고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나도 새로 걸린 그림을 감상하고 머피는 1인분만 가져가는 수요일 인사동의 생기. 야, 어떠신가요? 진짜 이게 딱 나눠지네요. 예. 세 분이 등장을 하시네요. 그렇죠. 순서대로. 예, 첫 번째는 어떤 거린이 와서 예. 그 갤러리에 있는 간식들, 음. 머핀이나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가방에 쑤셔놓고 김밥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는 그림을 보죠. 그러네요. 그림을 보는데 그 거린이 지나가고 나서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그 거린이 있던 자리에 다시 서고 그 다음엔 그 작가가 가고 그 다음에 그러네요. 시인이 와서 그 그림을 감상하고 머피는 1인분만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도 담담한 풍경이죠. 그렇죠. 그냥 그 풍경을 네. 어떻게 보면 스케치하듯이. 감정 없이 그냥 그대로 네. 적으신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이 시를 가져온 이유는요. 제가 보통 이렇게 주변에 어떤 노숙인이나 거린을 이렇게 볼 때 저의 시선도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하면 노숙인 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희롱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약간 희화하면서 비웃거나 둘째는 그저 온정적인 시선이었던 거죠. 둘 다가 상당히 극단적이네요. 예, 딱하게 예. 보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바로 동정어린 시선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두 가지 자체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둘 다가.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동정이나 연민하는 시선은 또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약자라는 어떤 시선은 결국은 나와 타자를 어느 정도는 분리하고 분리해버리는. 선을 긋는 좀 더 우위의 시선에서 타자를 대상화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시에서 이제 좋았던 점은 시인이 거린을 보는 시선인데요. 예. 그 거린이 나무 그림을 마주하고 잠시 우물거리지 않는 순간, 가만히 그림을 보고 있어주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거린이 그림을 감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거린이 그림을 감상하는 상상력도 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시에서는 그런 편견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그 옆에 거린의 어떤 고독과 그림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천천히 와닿네요. 이해가 예, 되실까요? 그러네요. 뭐 저만의 감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노숙인 하면 맨날 얼큰하고 이렇게 질척하게 이렇게 슬프게 그린 시도 많은데 그런 걸 좀 벗어나서 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편견 없이 보는 시선이 들어가서 또 담담하고 또 담백하기도 해서요. 그러네요. 그래서 들고 왔어요. 네. 시를 읽는다는 게 이렇게
어떤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 따라가는 예, 우리가 기존의 시선에서 좀 새롭게 보게 예. 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구나. 예,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예. 들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예. 왠지 슬프다고 제가 너무 슬프게 읽었나요? 그리고 오늘 왠지 배경음악도 이렇게 서글픔이 깔려서 꼭 네. 그렇게 안 슬픈 거 깔아주셨어도 좋을 텐데 그래도 좀 사뿐한 기분으로 어떤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렇죠. 시선이 좀 보이죠. 예.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정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것보다 뭔가를 행동하는 게 사실은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저는 SNS의 명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동정할 거면 돈으로 줘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로만 괜히 이제 자기 예. 우위를 확인하는 심리에서 동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라도 행동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네. 자, 오늘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민아 시인과 함께한 시시한가. 오늘은 타인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